다소 또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한사람 산악회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신도시 아재들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는 그냥 웃기다 재밌다 저런 사람들 있었지였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니까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댓글 많이 쓰고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의 크기가 큰 게 아닌가. 이것도 집단의 크기 차이라는 부분을 그쵸, 지적하시는 특성 차이도 있는 거죠. 기사 두 개를 좀 흥미롭게 읽은 게 있는데요. 주제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SNL, 약자의 상처 주는 풍자가 웃깁니까? 개그와 풍자와 조롱의 경계. 전 제법 흥미로운 관점으로 읽었거든요. MG 오피스 이런 거 풍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을 정의가 사실 어렵잖아요. 웃기고 재밌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엄청 불편하지 않아 하면서도 대중의 통념에도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그게 항상 중간에 어딘가를 정하는 문제라서 이게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좀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 볼 때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이 기사 보고 나니까 불편한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무신사 냄새 때도 얘기했던 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소시민 개인의 영역의 문제로 들어올수록 이런 그러니까 풍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롱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스펀지밥을 되게 열심히 봤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람이가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응도 안 하고 그래서 다람이가 되게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엄청 응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스탠드업 코미디 쇼 다시 나가가지고 자기 주변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을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이가 막 되게 좋아하는데 뚱이랑 스펀지밥이랑 상처받았어요. 다 상처받고 떠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만화가 어느 정도 교육 만화스러운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교육 받았었는데 그때 난 어디로 갔나 이거 보면서 왜 웃고 있나. 만약에 내 삶에 비춰서 보면 좀 불편해서 못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전 사실 막 누가 막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야 그냥 그거 이거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잔인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웃긴 거는 부정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도 웃겼어요. 일단 웃기고 이게 약간 남의 일이야 이러면서 웃기기보다는 나도 저러나 싶으면서 또 약간 거울 치료하면서 웃기도 하고 자조적인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난가 싶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숟가락 같은 거 잘 안 까는 거. 저도 잘 안 깔고. 일부러 안 까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제가 손 쓸 틈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를 들어 요즘 최고 잘 나가는 다나카라든지 리리꼬 또 사실 전부 그러네. 풍자예요. 다나카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로 보면은 홈 최고거든요. 거의 진짜. 월에 10,000건 이상 나와요. 이거는 많지 않은 의견인데 다나카 같은 경우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특정 직군을 미화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겸하한다 이런 것도 있고 리리코 같은 경우도 MG 여성의 말투 같은 것을 하다가 카메라가 꺼지면은 야 물 가져와 이렇게 근데 그것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풍자와 어떤 조롱 사이에 있는데 이런 캐릭터들 보면서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전 다나카상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나카상 일본 분이세요 혹시? 일본 다나카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나카상이라고 해요. 그래도 재밌다. 저는 하여튼 다나카상 같은 경우는 불편함 의견이 조금 소수라고 느껴지는 게 네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잘 알아요. 저희 MG 오피스 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많이 경험상 사회적 담론상 익숙한데 일본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근데 뭔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작은 심상만 있고 그게 구체화돼 있으니까 그냥 웃긴? 그래서 그 불편함의 크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의 크기에 저는 비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조롱하고 풍자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그 리리코라는 캐릭터의 과거 삶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되게 인간적인 면모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조롱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확실히 톤 앤 매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다룰 때 그 사람의 삶이 공감이 되고 배려가 되고 이런 이야기로 재현된 거면 괜찮은데 단순히 까기 위해서만. 너무 좀 타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식의 콘텐츠는 조금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 서준 엄마 캐릭터도 약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너무 좀 편견에 쌓인 그 시각으로 바라본 뭐 기혼 여성에 대한 그쵸.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좋은 부분도 많이 나와서 마냥 조롱, 희롱으로는 안 느껴지는 거죠. 그 다나카 뭐 피식대학에서 하는 콘텐츠들이나 전부 톤앤 매너가 적절한 확실히 팬덤을 구축한다는 그 기획으로 한 것 같은데 SNL은 선을 넘자가 약간 기획 그러네. 의도가 있어서 더 이렇게 풍자로서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이제 MG 오피스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지
많잖아요. 네. 재밌다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은 것 같고 이걸 이렇게 소비되는 게 혹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캐릭터 페르소나를 잘 구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각각의 캐릭터가 되게 잘 연구가 되고 또 매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구도의 밸런스가 이런 게 예를 들면 항상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고통받는 직장인이 있고 진짜 좀 젊은 꼰대처럼 자기도 빌런이지만 실제로 자기보다 더한 빌런들을 이제 후배로 데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팀장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 젊은 사원들을 어려워하시면 속마음이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그런 고뇌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저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아 MZ세대들이 이랬지 이런 공감들이 다소 또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한사람 산악회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신도시 아재들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는 아 그냥 웃기다 재밌다 아 저런 사람들 있었지였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니까 이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댓글 많이 쓰고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의 크기가 큰 게 아닌가. 이것도 집단의 크기 네. 차이라는 부분을 그렇죠. 지적하시는 특성 차이도 있는 거죠, 심지어. 결국에는 항상 있어왔던 세대 갈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막장 드라마 보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들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거 플러스 조금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다른 관점인 것 같긴 해요. 기존에는 꼰대를 바라보는 입장에 좀 더 많이 치중되어 있었는데 얘는 좀 반대기도 하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작가진들도 다 MZ세대일 거 아니에요. 제작하는 사람도 출연진들도 다 MZ세대고 네네네. 이제는 M 중에서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웹 예능의 어떤 신선함에 등장하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좀 이미지가 안 맞을 수 있다. 많이 소비가 됐던 그쵸. 집단이니까. 그래서 네. 그 MZ세대들이 주류로 이제 좀 점점 편입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기고 그들이 또 인터넷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인터넷 밈도 많이 담기고 그런 게 어우러져서 약간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문법들을 사용하고 하니까. 결국 작가들의 능력인 것 같긴 한데 편견인 거 알지만 그 꼬집어내는 그쵸.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무신사 냄새도 좀 안 좋게 얘기한 거긴 하지만 모두 약간 아 맞아 맞네. 무신사 룩이 있지라고 그쵸. 모두가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걸 한 단어로 그냥 뽑아내버린 특히 저는 남초의 사편 되게 공감되는 게 오히려 더 컸어요. 그 과장 아니고 100% 실화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게 어떤 게 공감됐어요? 그러네요. 남초의 사편을 한번 얘기해 보면 밥 먹으러 가자는데 제육볶음 딱 하고 엄청 빨리 먹고 나오고 컵 홀더 안 쓰고 그냥 마시고 이런 거 옷에 닦고. 예, 이런 거 잠깐만 이거 나였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엄청 많이 들고 그 안에서 근데 저는 여성 회사원이 어떤 느낌일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과장돼 있을지라도 좀 담겨져 있으니까 약간 재밌는 메타화에서 거예요. 보는 예. 나를 뭐 나도 저런데 그런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무슨 거리가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화되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구나랑 아 나도 저러는데 불편한 데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어요. 고수가 주현이 형 캐릭터한테 커피 뭐 먹을래요 했는데 딸기 스무디 20대 여자니까 딸기 스무디 먹겠지 했더니 주현이 형이 속으로 아 먹고 싶었는데 그래요. 혹은 남자끼리 외모 배틀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봐 누가 잘생겼어? 와 나 이거 너무 소름 돋게 공감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그거를 실제 상황에서 못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있거든요. 이게 난 이런 거 진짜 궁금하긴 한데 와 나 이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직원들한테 뭐 이게 사회적 매너가 아니니까 이제 학습이 돼서 이걸 못하는 것들의 금기를 그 SNS에서 깨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외모 배틀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라도 저는 그런 게임 중독자니까. 근데 그것도 ES 놀이 중독자니까. 신기하다. 장난으로. 네. 그쵸. 군대에서 많이 하는. 맞다. 맞네. 맞다. 응, 그게 궁금하니까 이게 막 누구를 막 찍어 누르고 내가 이기려고 이런 심성이 아니라 그냥 VS 놀이하듯이. 근데 핵심은 노리면 진짜 괜찮거든요. 한번 진짜 편하게 골라요. 편하게 골라 하는데 근데 안 편해. 삐져. 그게 포인트야. 1등은 일단 정혁 대린 뭐 정혁 사원님 하니까 고수님이 엄청 화내요. 네. 엄청 화내요 진짜. 내가 잘 챙겨줬는데 MG 하면서 잘 챙겨줬는데 내 딸기 스무디도 줬잖아 하면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남자를 왜 저렇게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오히려 이게 실제라고 생각이 좀 안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묘하게 와 진짜 공감되면서도
에이 이건 과장이지 하는 그 경계에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딸기 스무디 그거 주저리 언급하면서 그렇게 삐지는 거 그 누가 봐도 과장이잖아요. 사실 그 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전 딸기 스무디까지는 아니고 약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미팅을 하러 갔어요. 외부 사람이니까 커피 뭐 드시겠냐 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저는 항상 커피를 뜨거운 거만 마시거든요. 아를 잘 안 마셔요. 근데 요즘 왜 젊은 친구들 특징 아만 아만 마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제가 아를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쪽 상대 측에서. 제가 저는 뜨거운 거 마시는데 이랬더니 20대 맞아요? 왜 아를 안 마셔요? 이렇게 이건 얘기하신 그래서 되게 좀 그분 입장에서 어쩌면 아로 통일 당연히 하겠지. 내가 눈치가 없었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아 먹겠지. 그런가? 그랬나? 뜨거운 걸 먹어야 능률이 올라가는데요. 그게 그냥 저도 밈인 줄 알았는데 진짜 20대들은 다 아마 마실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설마 고수님처럼 그 20대 여성들은 다 딸기 스무디 먹겠지라고 할 만한 사람은 실제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있을 실제로 것 있는 같아요. 거였네요. 와. 전 딸기 스무디 싫어합니다. 저희도 이제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결론을 페르소나를 그려달라. 데이터 기반으로. 예를 들어 어떤 건강식을 파는 회사라면 어떤 남자애한테 우리 걸 팔면 좋아? 그 페르소나를 혹시 데이터 기반에서 그려줄 수 있어? 하면 저희가 이제 그려주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싹싹 모아가지고 키워드를 발라내서 운동 필터를 딱 넣고 프로테인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럼 프로테인을 캐릭터의 특성으로 머금고 뭐 클라이밍이 떠? 그럼 클라이밍 하는 애로 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종합적인 캐릭터, 페르소나를 그리고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름, 거주지, 직업도 다 해줘요. 흔히 질문 들어오는 게 그러면 저희는 이런 남성에게만 저희 물건을 팔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몇백 건의 데이터에서 공통되는 특성들을 한 사람에게 몰아넣은 거지 딱 이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퍼센트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브랜드 입장에서 뭐 한 30% 해당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또 100% 해당하는 사람 또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고객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여기에 100% 부합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MG 오피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눈가리 같은 경우 에어팟을 끼고 일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에어팟 끼고 일해도 잘 소통하고 예의도 되게 바르고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맞아. 그냥 일반화가 능률 안 돼. 때문에 에어팟을 끼는 사람 한 10%만 부합하는 사람인 거겠죠. 여러 명의 특징을 한 사람한테 부여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 더 공감을 많이 사고 타깃이 누군지 확실하게 되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MG 오피스가 풍자냐 조롱이냐 했을 때 아마 제작자의 의도는 저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거라는 걸? 그러니까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이게 여러 명의 특성을 한데 모았다는 거죠. 아, 그 분명히 그리고 네. 좋은 특성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건 일단은 이 스토리를 위해서 배제한 거겠죠. 위험한 게 이제 그것만 보고 요즘 MZ 다 이래 라고 생각해버리면 문제인 거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리터러시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알파 오피스가 나올 거잖아요. 저희가 그럼 그때는 그 세대들이 어느 정도 좀 일반화해서 보게 될 거잖아요. 그 특성들을 가지고 그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먼저 나와서 그런 걸 저희가 겪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완벽하게 이들의 디테일한 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비춰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앞으로도 이런 풍자가 계속될 거라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자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토론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토론이 많을수록 맞아요. 이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는 증명이 되는 거라서 SNL이 토론 기반으로 다음 시즌에 더 잘 나오겠죠.